안녕하세요. 뚱시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53번째고요. 1953년 영화네요. 앙리 조르주 클루조 감독의 영화입니다. 프랑스 영화로 돌아왔고요. 원작 조르지 아르노의 원작 있는 그대로 그 제목이 원작이고요. 그리고 제롬이니 그 동생의 가병이에요. 그러니까 클루조 동생이 시나리오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마운티라를 촬영 감독 프랑스에서 꽤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 북호텔부터 해서 그 저 이 영화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전원 교양학이라고요. 미셸 모르강 나 영화죠. 장 블라노아 감독이죠. 이 영화뿐만 아니라 그 클루조 감독하고 작업 많이 해요. 만홍이라는 영화에서도 하고 21층에 살인자가 산다 뭐 그런 영화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이수라는 영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아나톨 리트박의 굿바이 어게인 기억나세요? 음, 잉글리 버그만하고 누굽니까? 이브 몽땅하고 나오는 이런 영화. 왜냐면 아나톨 리트박 감독의 그 조연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깊은 거죠. 그리고 그 음악은 조르주 오릭이라고 꽤 그 좋은 그 영화 감독을 많이 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전원 교향악도 그렇고, 그리고 아나톨 리트박의 그 요로라는 데도 음악 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주인공은 이브 몽땅, 샤를 바넬 유명한 프랑스 배우죠. 그리고 폴코 룰리 이태리 배우고요. 피터 반 아이크 독일 해서, 그리고 베라 클루조 여기서 유일한 이제 여자 주인공 린다라고 그 술집에서 일을 하는 거죠. 청소도 하고 뭐. 그런데 베라 클루조는 앙리 조르주 클루조의 부인입니다. 이 당시에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브 몽땅, 마리오, 샤를 바넬, 조, 팔코, 룰리, 루이지, 피터 반 아이크, 빈바, 이렇게 네 명이 주인공인 영화고요. 53년에 개봉돼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죠. 그리고 칸느하고 그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요. 베니스 영화제인지 네, 두 군데 상을 받았고, 특히나 그 나무 조연상 받았죠. 샤를 바넬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고, 얼마 안 있다가 샤를 바넬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제가 루이스 부뉴엘 감독의 영화를 한번 그 소개해 드릴까 싶네요. 영화는 아우리 조르주 클루조 감독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프랑스 영화 감독 중에 어떻게 보면 전쟁 전부터 이제 활동을 했죠. 좀 늦은 나이에 활동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영화가 이제 그 41년 그 시절에서 까마귀라는 영화가 상당히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뭐 어떤 감독 스타일이냐면 그 헐리우드 프랑스의 히치콕 감독으로 불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 내면의 심리적인 묘사부터 해서 영화 주제 자체가 살인, 그리고 그 욕망, 그리고 선과학의 문제, 이런 걸 많이 다루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선과학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기보다는 그 일반적인 사람 안에서 선과학의 그 애매모호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 깊숙이 들어갔던 감독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뭐 까마귀, 디아볼릭, 그리고 마농,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금 늦은 시기에 진실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로미 슈나이더하고 만들려다가 못 만드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 영화는 그 원작을 가지고 나중에 클로드 샤브롤이 다시 영화로 만들었죠. 오늘 그 영화는 예전에 그 보셨던 영화 기억나세요? 시에라 마드레의 황금. 그거하고 스타트는 좀 비슷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 비교해 보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에라 마드레의 황금은 48년작, 이거는 53년작, 한 5년 정도의 갭이 있네요. 왜 비교하면서 보시면 재밌냐면, 멕시코고 이거는 남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데 아주 그 벗어날 수 없는 그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거 똑같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열악하고 지금 상황이 더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느낌까지 드는 공간이에요. 사회 고발적인 느낌까지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에라 마드레의 황금 같은 경우에 물론 험프리 보가트가 막 구걸을 하지만 그럴 정도의 참상이 느껴지는 그런 배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야말로 이 도시에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로 유일하게 탈출이 가능한데 비행싹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 이제 못 나가는 거죠. 거기에 거래의 불황화처럼. 그러니까 일종의 범죄자들도 많이 오고 여기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미국인들인데 그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요. 그 너머에 정유회사에서 일하는 미국인들만 인간다운 삶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일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렇지만 돈을 구해야지 비행기를 타고 빠져나가는데 거의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거기에서 시에라 마드레의 황금은 황금을 찾아서 떠난다면 여기서는 그 정유회사에서 하나의 일을 제안을 한 거죠. 어떤 일을 제안을 했냐? 한 500km 떨어진 정유회사에 아주 큰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을 끄기 위해서는 폭발물을 터트려 가지고 오히려 그 불을 꺼야 되는 겁니다. 그 폭발물의 이름이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인데 그 트럭에다가 니트로글리세린을 잔뜩 실은 채 그 500km 떨어진 그 장소로까지 운반을 해주는 그 일에 1인당 2,000불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를 걸고 이제 두 대의 차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한 차에 두 명씩 총 네 명이 어떻게 보면 이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차라리 시에라 마드레의 황금이 더 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거의 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것이 조금만한 충격이나 이 흔들림에도 바로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자살 수준의 그런 그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붙어서 4명 가는 인물이 바로 이브 몽땅 마리오와 샤를 바네리 조가 한 조고요. 근데 마리오는 어떤 인물이냐면 여기서 보면 맨 밑에 린다라는 술집에서 일하는 린다가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건달이죠. 그리고 프랑스 코르시카 지방에서 왔고요. 그리고 조는 예전에 그 갱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범죄자로 해서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사는 거죠. 맨 마지막에 합류를 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루이지는 여기서 마리오하고 같은 방을 쓰면서 살아가는 이태리인이고요. 그리고 시멘트 막 이런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해서 폐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한 6개월, 1년 본인만이 아는 비밀인데 6개월, 1년밖에 못 살아요. 그리고 빈바는 독일인입니다. 그러니까 멀티 국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 거죠. 미국인은 한 명도 없고요. 이런 식의 이제 네 명이 루이지 빈바 짝, 마리오 조 짝 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마리오하고 조가 탄 차가 훨씬 더 큰 차고 좀 더 많이 이제 그 물건을 싣고 있는 거죠. 니트로 글리세린이라는 걸요. 그래서 그 과는 여정인데 거의 2시간 한 30분 정도의 긴 영화고요. 처음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한 1시간 정도가 그 가난과 극단적인 그 뭐랄까 피폐한 더 이상 탈출구가 없는 그런 부분을 거의 다큐멘터리 수준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보다 사회 고발적인 느낌이 시에라 마드레의 보석보다는 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프랑스 영화적인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프랑스 영화, 그런데 그 앙리 조르주 클루조의 다른 영화에 비해서 이 영화는 대사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사 자체는 그 전체적으로 결국 그 트럭을 끌고 거기 도착하느냐 마냐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들이 있겠죠. 그 난관의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데 대사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뭐 심리적인 부분, 연기의 부분이 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이 정도 하면서 이제 영화로 한번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물 설명을 드렸고요. 이 영화는 53년에 아주 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브 몽땅하고. 네. 아, 이 영화 제목을 설명 안 했네요. 제목은 바로 공포의 보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영화 본지 진짜 한 몇십 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줄거리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다시 보니까 그때는 훨씬 더 그때의 저
가슴 속에 남았던 거보다는 좀 덜 치열했다 할까? 그때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는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좀 더 그런 게 둔화돼서 그런지 네. 공포의 보수 말 그대로 이 불어로 하면 르 살라가 드라페가 해서 그야말로 공포의 보수 받는 거 있죠? 그 보수의 얘기입니다. 자, 줄거리 한번 볼게요. 중앙 아메리카의 작은 마을 라스 피에드라스 일거리라고는 전혀 없는 이곳은 세계 각처로부터 모여든 우범자와 실직자들이 우글거린다. 코르시카 출신의 떠돌이 마리오는 이곳 술집의 웨이트리스인 린다. 미립국한 범죄자인 조와 가깝게 지낸다. 어느 날 산속의 유정에서 불이 나고 미국 석유회사는 진화 작업에 사용할 니트로글리세린을 운반하는 위험한 일에 1인당 2,000달러의 상금을 건다. 마리오는 빈바, 루이지와 함께 선발되었지만 4명 중 1명이 나타나지 않자 원래는 총 해서 스밀로프라는 사람하고 4명이 되는데요. 이때 그 조가 사실 그 유정 공장의 그 위에 높은 사람하고 예전에 한탕 할 시절에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갑니다. 왜 나를 안 뽑냐고 그러니까 너는 나이가 많고 안 된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러면 대체로 네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실질적으로 한 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가 마리오하고 짝을 이뤄서 떠나게 되는 거죠. 아주 섬세한 진동에도 폭발한다는 니트로글리세린을 2대의 트럭에 나눠 실은 이들은 산사태로 엉망이 되어버린 산길의 온갖 장애를 극복하며 불타는 유정을 향하는데 이 줄거리는 네, 잘 정리가 됐네요. 이런 어떤 줄거리입니다. 영화에서 르살레가 들라페가 네. 프랑스가 예전에 보면 이 전후에 필름 누아르적인 영화를 많이 만들었죠. 네, 이제 들어가 볼게요. 보세요. 어때요? 음악하고 이렇게 아이의 모습부터 해서 아주 거의 저 뒤에 높게 저런 웅덩이랄까 저런데 막 지나가는 근데 저 차가 뭡니까? SOC라고 돼 있죠. 막 지나가는 그 SOC가 바로 그 정류회사 이름이에요. 정류회사 이름인데 어때요? 저 지프에 타고 있는 사람은 다들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저렇게 막 튕기면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어떤 지배계층이라고 볼 수도 있죠. 보세요. 이런 어떤 부분들, 뭐 배짜는 거리의 부분들, 여기에 이제 다 할 일이 없이 저렇게 그 유럽인들이 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그 이렇게 그 이브 몽땅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스멜로프하고 주로 독일 사람하고 그 프랑스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기 저렇게 해서 이 바로 베라 클루조가 보입니다. 상당히 에로틱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 거죠. 이 앙리 조르주 클루조의 부인입니다. 근데 이 배우 생각보다 해서 그 나이가 많지 않죠 이때도. 그런데 생각보다 일찍 죽어요. 병이 있어가지고 60년 정도에 사망을 했으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한 50대 정도? 네. Ça, réservé aux électeurs. Tu as ta carte? 네, 여기는 뭐 비자도 바를 수 없고요. 근데 처음에 공간은 이 사람이 술집 주인인데 이 술집 주인의 공간에서 거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킬 수 있는 것도 없고요. ¿Vendrás esta noche? Puedes. 네, 이 둘의 저렇게 이제 애정 행각이 생각보다 해서 그리고 이제 다 쫓아보내는 겁니다. 너희 같은 손님 필요 없다고. 왜냐면 와서 뭐 여러 명이 와서 하나 음료 시킬까 말까 하고 Súbete al cuarto. Hasta luego.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또 성적으로 이렇게 유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이브 몽땅의 애인인 겁니다. 이브 몽땅도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밑바닥의 끝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빈바네요. Mais qu'est-ce que tu fous là? 빈바는 어때요? 그러니까 벌써 저 트럭을 잘 모는 사람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인물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등장을 하는 거죠. 저기 보면 샤를 바넬입니다. 바로 조라고. 짐도 하나도 없고요. 저 하얀 옷만 걸치고 저렇게 옵니다. 여권에다가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진 마지막 그 지폐일 수 있을 거예요. 저 지폐를 끼워서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À quoi? 엄청나게 그 대비가 되지 않아요? 보면 저 하얗게 입은 옷하고요. 그 아이들의 저런 어떤 지저분함하고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같은 프랑스인이라는 걸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처음부터 해서 예, Ouais, mais j'ai travaillé rue. 네. 나 코르시카 사람이지만 나 파리에서 일했고 그러면서 파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여자의 시선 봤죠? 그 이브 몽땅은 이 남자한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 같기도 하고 보스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주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이 조만 쫄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구예요? 루이지거든요. 루이지는 어떻게 보면 이 둘의 관계는 좀 애매모호한 관계인데 서로 이제 루이지가 밥도 다 만들어주고요. 루이지가 거의 그 마치 부인처럼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죠. 라디오 끄라고 하고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Par ici la bonne soupe. Et pour sortir ma cache. Si tu sors pas, tu crèves. 그렇죠. 여기서 못 나가면 그냥 죽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On perd. Par ici, la plupart des mecs en sont morts. Pas par là. 이렇게 하죠. 여기 많은 사람이 굶어 죽지만 저 정유회사 그 담벼락 넘어서는 완전히 그 다른 세상인 거죠. 그리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같은 동료였던 모양이에요. 이 미국인 여기 그 책임자하고. 그런데 뭐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루이지가 이제 Il est avare ce cochon-là. Il y en a jamais assez, mon vieux. Quand il gagne 2 dollars, faut qu'il la mette de côté. Faut bien. Tu verras. 자, 루이지라는 인물이 저기 시멘트 만지면서 저렇게 살죠. 루이지의 꿈은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그 깔라브리아, 저 그 시실리 약간 위쪽에 반도에 붙어 있는 그 지역 끝이죠. 그 깔라브리아가 가서 뭐 집하고 사서 사는 게 꿈인 거죠. 자, 저렇게 계속 이제 어울려 다닙니다. 그리고 붙어 다니니까 저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고요. $100, je suis sauvé. Aidez-moi, monsieur. Ouais. 근데 지금 저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옷을 저렇게 입고 가다가 Casse-toi, qui tu m'embêtes. 저게 어떻게 보면 돈이 이제 거의 없거든요. 저 샤를바넬 조가. 그런데 남은 돈을 가지고 저렇게 면도를 하고 저 꾸미는 데 씁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결국은 밥 먹을 돈도 없는데 그 밥 먹는 거는 저 이브 몽땅에 오히려 기생을 하는 거죠. 이브 몽땅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 여자 있죠. 그 린다가 매번 해서 뭐 옷 수선해주면서 거기 동전 넣어주는 거로 그렇게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한테 얹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린다는 또 어떻게 삽니까? 린다는 주인하고 또 그런 어떤 애정 관계를 만들고 그러니까 뭐 정말 밑바닥 중에 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샤를 바넬 존은 저렇게 하얀 옷 입고 돈도 하나도 없고 저 상태에서 가다가 어때요?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 지프가 달려오면서 저 지프도 어디에서 왔을까요? 유전에서 왔겠죠. 유전 석유회사에서요. 그러면서 저 온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죠. 저 하얀. 저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그 암시 같은 거죠. 이를 통해서 옷이 지워지지 않죠. 그런데 세탁할 돈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같이 살고 있는 루이지 있죠. 아까 그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는 루이지의 짐을 뒤져서 루이지 옷을 입게 됩니다. 저렇게. 그런데 마침 루이지가 들어오는 거죠. 네, 루이지가 들어오는 거죠. 루이지가 분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루이지하고 이제 완전히 끝이 나는 게 경우죠. 그리고 유정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그 500km 떨어진 데에서 불이 엄청나게 났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이 중간에 이 유정에서도 상당히 그 사건이 많이 터져서 사람들이 수시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냐면 극단적으로 사무적으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막 그 중상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도 곧 죽을 건데 죽고 나서 부인한테 연락해 이런 식으로 아주 냉소와 그런 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따위를 그냥 하나의 그 지불해야 될 어떤 그 일정 금액의 어떤 돈 이상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시선까지 보면 이거는 훨씬 더 그 시에라 마드레 황금보다는 사회적인 그 비판의 시선이 더 강한 거죠. 그리고 저렇게 이제 여기서 알게 되죠, 루이지가. 이제 여러 가지 신체 검사를 거치거든요. 그 2,000달러 해서 그, 나트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두면 살 수 없고, 적어도 6개월, 1년 안에 너 죽는다. 왜냐면 폐가 다 망가졌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줍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조금 떨어뜨렸는데 그냥 폭발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일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몇 명은 그만두고요. 그래서 최종으로 이제 뽑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발이 되고요. 자, 본인이 안 뽑혔거든요. 안 뽑혔으니까 자기 뽑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네 너무 늙었고 안 돼. 그 나이에 못 가. 그러니까 한 명이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건데, 네, 스멜로프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팀을 짜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기 전에 그 돈이 없어서 이제 그 매번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보면 편지를 씁니다. 부모한테 어머니 저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 편지를 붙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선 뒤에 가서 목매서 자살하는 거죠. 그런 거는 아주 어두운 구석까지 탈출할 수 있는 게 여기 운전사에 안 뽑혔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스밀로프는 안 오고요. 저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세요. 2시간 27분 영화인데 아직 출발을 못했죠. 그러니까 거의 한 1시간 정도가 그 앞에 전체적인 배경 설명을 하기 위해서
끌어가는 게 이제 이 영화의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일단은 끊고 본격적으로 2부에서 그 여정을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